안녕하십니까. 예, 더미래도달연구소 안봉구 팀장입니다. 자, 2024년 1월 9일 화요일 공개 특강 시작하고 참 오랜만에 방송하네요. 12월 달 말에 하고 나서 그 안 팀장 12월 초에 중국 출장을 한 일주 다녀왔어요. 오고 그리고 연말이라 또 이리저리 좀 행사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뭐 굳이 연말에 뭐 시장 뭐 특별한 동향은 그렇게 없었죠. 단지 이제 금리 인하의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12월 달에는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는데 아무튼 상승에 대해서도 제가 미리 예고는 많이 해드렸었죠. 사람들이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긴다거나 그리고 연말에는 자연적으로 또 이게 이제 소비 시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워낙 장기 동안 고금리에 해져 있다가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도 내년은 그렇지 않다고 했었죠. 왜냐? 자, 일단적으로 미국의 경기가 좋다는 것은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도 견조해요. 견조하긴 하는데 이게 내년도 계속 지속될 것이냐 하나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 아무튼 지금 세계 경제가 참 뭐라 얘기할 줄은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경험하는 것이라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시장 판단이 잘 안 갈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을 더 이끌어갈 거대한 뭐 어떤 이렇게 동력들이 있냐 없냐 그걸 잘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뭐 여러분 시장이 많이 어렵죠. 어렵고 종목들의 시세가 잘 나진 않습니다. 근데 하거나 제가 계속 그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제가 자주 하는 한마디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시장이 아무리 어떻게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거기 뭐냐면은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오늘 방송 주제가 CES예요. 그렇죠? CES 2024를 좀 얘기해 드릴까 하는데 그냥 과거에는 CES는 어떤 핵심 기술들이 한번 반짝하면서 시장에 그냥 돌고 그러니까 그 해에 이제 곧 출시할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전시해 준다는 거죠. 근데 전시한다 해서 그 해도 반드시 출시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이런 트렌드로 갑니다. 이제 출시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전시를 그냥 하는 거죠. 미래 트렌드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이제 신호인데. 근데 올해는 좀 많이 다르죠. 올해는 많이 다릅니다. AI가 CES에서 등장한 지 2년 전부터 등장이 됐어요. CES 그때 코로나 때는 하지 않았었고 그때 2022인가 2022인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고 나왔었는데 그때 첫 번째 등장한 것이 뭐였었냐면은 DX죠. 디지털 대전화. 근데 올해 그 이제 CES 9호가 뭔지 알고 계시죠? 디지털 대전환을 더 뛰어넘어서 이제 AX로 가자. 디지털 플러스 뭡니까? AI라는 거죠. 그럼 디지털 대전환은 그냥 연결하는 방식이고 연결하면서도 AI를 집어넣었다는 뜻은 뭐냐면 지능화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걸 삼성, LG 지금 우리나라 전자기업들이 그 이제 전자회사들이 앞으로 미래 비전은 올해 CES가 원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품들이 나와요, 이제는. 곧 나옵니다. 곧 나와요. 각각 전자제품에 이제 쑥쑥 들어가면서 이게 단순히 CES 제품으로만 이렇게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그런 제품들이 1분기부터 연속적으로 제품들이 출시가 돼요. 왜냐?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 흐름이 워낙 빠르게 전환되기 때문에 가전제품들이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려. 물론 경기 침체 상황도 있고 하거니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팔리냐? 이제 반드시 인공지능으로 혁신을 덮어야만 이제 시장의 제품들이 인정해 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직 발표는 된 것은 아니다만 여러분 뉴스 통해서 다 보셨을 거예요. 삼성이 올해는 또 주장하는 것은 AI 스크린 시대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삼성은 이제 과거 스마트 싱스에다가 인공지능을 이제 주입을 해서 더욱 지능화시키겠다. 그런 뜻이에요. 실직할 것이라고. 특히 농부, 중소기업들 이런 가운데 은행, 금융권 어쨌든 사람이 단순 노무는 앞으로 몇 년 내에 가파른 속도로 직장을 잃게 돼 있어요. 저는 이거 1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서 제가 의료 시장을 잘 한번 눈여겨보자고 계속 말씀드리면서 스마트 의료 시대를 제가 직면하면서 저도 솔직히 우리도 투자하면서 여러분하고 다 공유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믿지를 않았죠. 설마. 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왜 어떤 사람들은 평생 가도 100%도 수익도 한번 못 내는데 안 팀장 어제 800%. 대한민국 신화 아닐 수가, 이는 저는 거짓말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대단하다고 그런 얘기하고자 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시대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는 항상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제 그 2010년에 아이폰의 탄생으로부터 그 중간에 이제 아이폰 탄생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모바일 게임 시대가 접어들고, 그리고 2000년 이제 중반 시기에는 그때 이제 클라우딩 산업이 형성되면서 이 몇 개 단계 보면은 이런 기업군들이 다 있어요. 대표적인 기업들이. 그 2, 3년 이내에 다 기본적으로 열 몇 개씩 다 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AI 시대는 시대 흐름이 좀 빨리 이제 형성됐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AI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기술의 상용화 직전 단계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게 기술에 열광하는 거죠. 주가를 무지막지로 끌고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기업들이 뭡니까? 벤처 기업이라는 거죠. 벤처 기업의 AI에 진화된 어떤 상품이 상용화 직전까지 오면 주가는 무지막장으로 그냥 치고 간다는 거죠. 10배 갑니다. 20배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뭐라 얘기해야 될까요? 아무튼 저는 저희 VIP 회원들은 진짜 너무 즐겁게 투자하고 있어요. 아무튼 작년 3분기부터 저희는 AI 반도체를 계속 매집하고 있었어요. 고점 대비, 보자. 한 4, 50% 떨어졌어요. 4, 50%. 그러니까 저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또 집중적으로 회원들마다 좀 많이 다르신데 더 집중적으로 매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투자할 때는 여러분이 나는 10,000원이 사서 8,000원 떨어져서 5,000원 떨어지면 손절. 이게 제일 바보 같은 투자라고 제가 계속 강조했었죠. 여러분, 주식을 투자하실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앞으로 시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우리 생활을,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거, 큰 변화를 나타날 수 있는 기업들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은 뭐 모르는 사람 없겠죠. 근데 여러분 다 알면서도 왜 다 수익 못 내잖아요. 수익 못 내잖아요. 막말해서 여러분 AI 반도체로 진짜 뭐 4, 50%라도 수익 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이런 것은. 왜냐? 시대 흐름은 너무 모르는 거예요. 매일마다 단타하고 시세 차익만 모으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을 투자를 못 하는 겁니다. 인내심이 없어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 아직도 갖고 있어요. 고점 4만 원짜리에서 17,000원, 18,000원 떨어지도 저희 아직도 저희는 이제 38,000원에서 반 팔고 반은 아직도 갖고 있어요. 저희는. 제가 그때 왜서 갖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었죠. 만약에 내가 진짜 안 팀장이 이 기업이 이래서 끝이다. 10배 가면 난 더 간다고 하잖아요. 뭘 보고 그러냐. 시장이 아직 상용화가 안 됐잖아요. 국내만 상용화하고 지금 비교여서 급여로 이제 막 진화되고 해외도 진출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AI 상용화 첫 번째 이런 기술들이 왜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처음에 이 상용화하는 기업들이 무대의 병원에 지금 다 수축 뭐 몇백 개, 몇천 개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들어가면서 그게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라 부단히 그게 의료 각 현지에서 이제 기술의 이제 의료의 그 현장에 이제 딥러닝을 계속 부단히 시킨다는 거죠. 그 AI가 처음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기술을 빨리 상용하는 기업들이 시장에 지배력을 간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게 AI는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솔루션이기 때문에 한번 이게 상용화 딱 들어가면 전 세계 상대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침투력이 억수로 빠릅니다. 우리 옛날처럼 장차 하나 만들어 부산에서 하나 만들고 저기에서 만들고 다 울산에 가져오죠. 공장 쭉쭉 찍고 그다음에 배를 선박해가지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버튼 하나 딱 치면은 비즈니스가 성사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그랬죠. 몇 년만 더 지나면 앞에 상위권 기업들이 다 없어진다고요. AI 시대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솔직히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생활이 너무 가난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자기 인생을 내걸고 한번 제대로 한번 투자하시려고 생각 있으시면 이 AI의 시대가 들어오는 거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여러분 저도 진짜 너무 가난하게 자라서 이런 걸 너무 잘 알죠. 어쨌든 이번 CES 2024를 통해서 많은 것이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제가 그게 이제 너무 핵심적인 거는 제가 너무 깊게는 안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요하게 삼성을 대표로 해서 이제 AI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삼성의 대표적인 거는 스마트 싱스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마트 싱스가 어떤 구조로 들어가고 이걸 구조로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기업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게 차례대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하는 기업은 삼성전자 솔직히 보면은 올해도 뭐 지난해처럼 스마트 홈을 위주로 많이 그 제시한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제가 삼성전자에 직접 수혜되는 스마트 싱스 관련 중소기업들 간단하게 몇 개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삼진, 옛날에 말씀드렸었죠. 아무튼 저는 계속 강조했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과거 때는 이제 여기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고, 아무튼 이 중간에서 말씀드리고, 뭐 한 1년 지나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6천 아래까지. 스마트 싱스는요, 과거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그 이제 리모컨을 만드는 기업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했어요. 3, 4년 전부터. 야네가 원래 삼성전자에다가 그 스마트 리모컨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한 2년 전부터 삼성전자의 이제 가전제품에 이제 스마트 싱스 브랜드가 나오고 나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이게 삼진에다가 이제 스마트 싱스에 들어가는 각종 칩을 이제 주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그 스마트 홈에 들어가는 스마트 싱스의 허브에 관련된 그 스마트 싱스의 허브에 관련된 칩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뭐 TV 이제 리모컨을 떠나서 TV 스마트 홈에 가정 들어가는 칩을 연구 개발을 들어간 거예요. 그게 상용화가 작년부터 부분 상용화하고 올해부터는 좀 대량 상용화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줄거니 이제 스마트 싱스 허브 칩을 많이 공급할 거라가 기대가 상당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술적 분석 누구 한번 해주실래요? 기술적 분석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 누구 보고 이거 사면 안 되는 기업이에요. 근데 안 팀장은 왜서 사라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제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뉴스 나오고 막 그렇게 하면은 그때는 다 이미 오버리죠. 그렇죠? 그럼 뭐 이거 어떻게 해? 뭐 1년도 안 갔는데, 어떻게 해? 그냥 사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자,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은 이제 코맥스. 자, 코맥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삼성전자의 그 이제 그 삼성전자의 그 사물 그러니까 그 스마트 싱스에 연관된 그런 뭐 이게 뭐 그런 이때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코맥스 그 여러분 삼성전자에도 OX 있는 거 알죠? 타이젠. 올해 그 이제 C에서 타이젠을 전시한답니다. 어쨌든 뭐 안드로이드를 다 이렇게 그거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역시 그 삼진하고 똑같아요. 예. 삼성전자의 이제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스마트 싱스 관련 부품들을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항상 정부에서 뭐 스마트 홈, 예. 그 야네가 지금 그 정부에서 스마트 홈 표준을 하는 이제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게 관련 제품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이제 그 삼성전자의 스마트 홈에 관련 이런 사업을 미래 비전을 그러니까 아직 적자긴 해요. 적자긴 하는데 이것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삼성전자 미래에 이런 가전제품이 이게 AI의 인공지능 가전제품이 잘 팔린다고 나는 확신한다면 이런 기업들 조금 사두시가지고 기다려 보면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그 CS가 1월 9일부터 12일까지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 이게 계속 지속될 거라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어차피 다 인공지능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기업이 있는데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홈 표준을 만들고 있는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정부가 작년에 그 무엇을 했냐면 스마트 홈 표준 메타 컨소시엄이라고, 그러니까 스마트 홈의 표준 컨소시엄이 있었어요. 근데 현대 HT가 현대건설하고 삼성전자
이 야내 3사가 이게 스마트 홈 표준을 같이 컨소시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 HC도 삼성의 스마트 홈의 관계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기술적으로 보면은 진짜 재미없죠. 그러니까 삼진이나 그리고 그 코맥스나 그리고 자 이게 현대 HT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그 단기로 해서 스마트 그 이제 CSE 한 1, 2주만 하면 잘 보도록 하세요. 자, 어차피 근데 이런 기술적으로 분석은 안 된다만 여러분 이런 데 사시면은 손실 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뭐 몇억씩 투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시다가 만약에 스마트 싱스가 광풍 불면은 이들이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1위는 뭐냐면 코맥스, 2위는 삼진, 그리고 현대 HT 이런 식으로 한번 골라서 스마트 싱스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이게 스마트 싱스가 나오면서 MPU 그러니까 자 스마트 싱스를 굴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AI 반도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CES에서는 엔비디아하고 AMD가 새로운 GPU를 발간을 했죠. 이게 진짜 놀라운 소식. 놀랍다보다도 이게 참 뭐랄까, 예. 근데 여러분 더 모르는 사실이 뭐가 있냐면 미국에 GPU가 있으면 우리나라는 NPU가 있어요. 물론 지금 아직도 상용화는 GPU, 엔비디아 GPU가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미래가 올해가 출시가 돼요. 출시가 되면서 장착도 돼요. 근데 이게 NPU가 나오면 뭐가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HBM이 또 필요하겠죠. HBM이 많이 필요하면 이걸 장착하기 위해서 이게 그 뭡니까? 패키징은 또 누가 해요? FCBGA가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FCBGA 누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연결고리가 있다니까요. 이게 허를만 딱 알면 투자 바로 머리에서 팍팍 나오는 거예요. 굳이 누가 뭐 200이선 300이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이런 기업의 주도 기업을 사면 되는 거죠. 저는 암 팀장 작년부터 홈페이지에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거다. 자, 앞으로는 이제 삼성 스마트 싱스 외에 그럼 AI 반도체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반도체 들어가기 전에 자, 제가 그만 뭐라 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이게 AI 반도체를 연결해가지고 연결 방식이 뭡니까? CXR이라는 거죠.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죠. 최근에 많이 나오죠. 고상형화 한다고. 모든 고성능 그 이제 연결 방식을 빠른 식으로 하나처럼 연동되도록 이렇게 역할을 해주는 그런 그 이제 시스템 반도체 칩이에요. 다 이 모든 것이 다 생소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테마로 생각해가지고 5천원 사서 뭐 만원 가서 수익이 좋아요. 탁 팔고 나와버렸어. 너무 바보죠. 왜? 이게 지금 막 시작하는 구간이에요.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가치 없어요. 아니, 가치라는 것보다도 사람들의 AI에 대한 기대감만큼 이것은 갑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뭐 퍼고 PBR 이런 따지면은 진짜 바보짓 하는 거예요. 진짜 바보 중에 바보예요. 절대 그렇게 투자하지 마십시오.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삼성전기 아니라 우선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너무 투자하기가 좋죠. 그럼 왜서 삼성전기 우선주냐? 많은 사람들이 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었잖아요. 삼성전기는 앞으로 많이 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앞으로 이제 파운드리에서 NPU가 나온다면 NPU 그 자체 하나 갖다가 무엇을 작용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반도체라는 것 자체가 하나 패키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심이지만은 그 중심 위에 칩셋으로 FCBGA가 뭐냐면 AI 반도체의 기판이에요. 기판. 그러니까 이게 이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건 일본이에요. 일본에 제가 옛날에 그 무슨 전자 말씀드려 그것도 주가 엄청 많이 갔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게 전 단계인데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은 그 삼성전기예요. 삼성전기가 이제 상용화된 AI 반도체면 이제 FCBGA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NPU를 놔두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삼성전자 또 뭔가 HBM을 또 장착해서 그다음에 완벽한 AI 반도체를 만든다는 거죠. 근데 그것만 만들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가도록 뭐 전력 반도체라든가 그리고 MRCC 지금 삼성전기에서 한 단계 상향 높은 파워 인덕터를 양산이 들어갔어요. 작년부터. 그러니까 FCBGA 파워 인덕터 이런 것들 MRCC 같은 거 이런 거 반도체 패키지 기판에 들어간 기판을 모든 삼성전기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지금 왜 주가가 계속 떨어지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 기간에 워낙 제품들이 많이 팔려 반도체 가격 떨어지다 보니 이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미래는 뭐냐? 미래는 이제 AI 시스템 반도체로 이제 모든 부속품이 장착되니까 이게 간다는 거예요. 안 팀장 예상 안 틀렸으면은 이게 막 금융 위기만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이 전고점 뚫고 갑니다. 저는 올해 잘 가면은 20만 이상 간다고 저는 봐요. 삼성전기. 지금 7만 원이죠. 물론 100%한 건 없어요. 자, 저는 아무튼 너무나 잘 보고 있어요. 자, 이런 만약에 그러니까 FC BGA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해외에서는 매출이 지금 열고 났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뒤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올해가 이게 대규모로 이제 생산이 들어갈 겁니다. 두 번째 기업은 대덕전자예요, 대덕전자. 대덕전자도 대덕전자 우선주가 있죠. 한번 보도록 하고, 코리아 서키드도 맞습니다. 근데 하나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만들 때, FC BGA나 HBM이나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가면 숄더볼이 들어가요, 숄더볼. 그러니까 칩하고 칩 사이에, 그래서 설명하면은 더욱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예, 들어가는 칩이라고 보시면 돼요. 덕산 하이메탈. 여러분 이거 기술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실래요? 사세요. 예. 자, 이런 기업들은 이게 앞으로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부품 소재가 더 맞겠죠. 부품이 아니라. 예. 반도체 칩이다 보니까 들어가는 셔틀볼을 만들고 작년에 2차 공장은 완공이 됐어요. 삼성전자에서 AI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생산해서 단가가 오를 때는 상당히 수혜를 많이 받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걸 갖다 단타하면 그냥 확 목 자릅니다. 그러니까 7천원 부근에서 샀어. 근데 시장이 불안해져 폭락해서 5천 이하 떨어져서 그럼 한 번 더 사주세요. 아시겠죠? 할 때까지. 여러분 매집 기간 길어도 주식이 오르기 시작하면은 금방 올라요. 몇 개월이면은 여러분 수익 나는 그 진짜 상가가 하나 30%예요. 뭐 걱정해. 그 대신 뭐가 있냐면 기업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에서 10까지 확실하게 잘 아세요. 근데 변수랑은 그냥 뭐나 100%는 없죠. 변수는 생긴다? 생길 수 있죠. 그거는 이제 투자하다가 변수가 생길 때 그때 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CXR을 보면은 YIK나 엑스콘을 보는 게 맞는데 그 두 개 보지 말고 제가 오늘 따로 하나 설명드릴게요. 하나는 한양 디지텍. 금액이 좀 높은 사람들은 이 한양 디지털을 한번 보도록 하세요. 예. 이게 뭐냐면은 CSR에 들어가는 각종 반도체 메모리 패키징이 다 얘네가 만들고 있어요. 메모리가 80% 타지고 SSD가 15% 타지하고 그 안에 자회사에서 우주 항공에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관련 테마기도 합니다. 그냥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직접 수혜 보신다고 보면 돼요. 한양지 이때 같은 경우는 한양 관련 그룹들이 다 괜찮아요. 예, 사업도 요즘에 상당히 빛으로 그룹하고 이런 거. 예. LS가 요즘 잘 나가죠. 근데 주가가 안 가. 답답하죠.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시장 열풍이라는 건 AI로 물론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도 AI 중심으로 투자하세요. 그래야 수익이 많이 납니다. 중심을 벗어나면은 수익 잘 안 나와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또 요즘에 뭐 은행이니 뭐 건설이니 막 그런 뚱딴지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 바보예요. 바보짓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자, 한양 지휘태에 국순당이라고 있는데 국순당은 뭡니까? 술 파는 기업 아니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국순당의 자회사가 VC가 하는 벤처 캐피탈이 있어요. 이 안에 벤처 캐피탈이 투자한 기업 중에서 파네시아라고 있는데, 최근에 CXR 3세대를 개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간접 이제 수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국순당이 과거에는 엄청 안 좋았는데 경영진을 이제 확 바꾸고 나서 최근 2년 동안 사업을 잘해가지고 기업이 엄청 더 좋아졌어요. 어쨌든 그런 재간접으로 투자 수혜가 되는 거니까 이게 테마 흐름이 아주 강하게 앞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소액 투자자들은 이게 만약에 자 200일선 안착 쪽에 6천 쪽에 좀 들어오면 여러분 이게는 AI 반도체예요. 절대 그러니까 물리더라도 손절하거나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사놓고 가만히 계세요. 자신 없으면 조금이라도 사두보세요. 그러니까 이 AI 반도체는 1년 내내 화제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건너가는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런 것을 항상 시장 중심의 시대 흐름을 이끌어가는 이런 거는 물려도 돼요. 마음 편하게 그냥 투자하시면 됩니다. 언제 가도 갑니다. 아시겠죠? 자, 삼성전기나 덕산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수혜되는 거고, 그리고 한양 디지캐는 국순당 이런 거는 간접적으로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차이를 아시죠?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AI 반도체 패밀리스 삼총사 이제는 뭐 이제 눈 감아도 다 알죠. SK의 사피온 그리고 KT의 리벨리온 그리고 또 뭐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는 LG하고 손잡았어요. 퓨리오사 AI. 그러니까 사피온 리벨리온 그리고 퓨리오사 AI 이거는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미래 경제에 대해서 AI 펠립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상상 이상일 거예요. 어쨌든 이런 벤처 기업들은 여러분 앞으로 그러니까 몇 년만 더 지나면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거예요. 여러분 엔비디아 알죠? 지금 총 시총이 지금 아마 1조 3천억 달러, 2천 달러인가 그럴 거예요. 야네가 그걸 이제 목표로 해서 지금 엔비디아는 워낙 이제는 뭐 워낙 많이 오래 성장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미래는 안 봐도 뻔해요. 우리가 지금 대만의 시스템을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뒤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앞으로는 10대 반도체 관련해서 이게 많은 것을 이제 그 뭡니까 파운더리 시장을 캐파를 키우려면 우리나라 국내에서 AI 팰리스를 많이 키워야 돼요. 많이 키워야 돼요. 억수로 투자를 그러니까 대만, 미국보다 몇십 배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2024년이 원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DSP를 잘 봐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부자 될 기회가 여러분 눈에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면 안 되죠. 저는 이게 관련 기업들 지금 1년 넘게 2년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뭐가 이런 기업들은 아직 상장되어 있는가? 비상장 회사들이에요. 근데 우리 왜서 주목해야 되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사고 기술에 제일, 그리고 상용화 직전까지 들어왔어요. 올해 다 또 2세대, 1세대가 상용화가 들어갑니다. 파도 같은 경우에도 올라갔다가 좀 이렇게 한가 한번 맞고 하는데,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기업들은요, 이게 뭐, 여러분 그거 생각나십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할 때도 적자였어요. 엄청나게 적자예요. 근데 어때? 이게 산업의 주도하면서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3년 동안 계속 오르잖아요. 그때 국회의원들이 뭐 적자 기업을 상장시켜줬다고 막 그때 막 뭐 그 청문회도 하고 막 그랬다는데 그냥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은 이 금융세계를 산업세계를 모르서 그러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AI 세계는 기술을 먹고 사는 거예요. 기술로 상용화 진짜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 자 그러면은 그렇더라면은 이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투자할 수 있냐 상장되어 있는 게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야네가 그 벤처 기업들은 어떻게 투자한 거 아시죠? 시리즈 A, B, C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이제 VC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 SK 사피오는 SK가 직접 투자하고 있어요. 그룹 차원에서. 그게 VC가 없어요. 그러면 그 리벨리온은 누가 투자했나? 미래에셋 벤처하고 SV 인베스트먼트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그래서 야네를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접 투자죠. 그러니까 아직도 야네가 2024년 하반기쯤에 아마 제품이 출시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AI라는 이런 그 시장 흐름이 중간에서 항상 이슈되기 때문에 상품 훨씬 출시 이전부터 시장에 이게 가치를 인정해 줄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1년 전부터 주가가 오를 수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꿈틀대고 있잖아요. 왜 꿈틀대? 뉴스도 없는데 꿈틀대고 있어요.
이게 뭐냐, 리벨리온에 가장 투자를 많이 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리벨리온이 이제 제품 출시하고 이제 상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주가는 얼마 갈까요? 모르죠. 모릅니다. 5, 6천 원이잖아요. 5, 6만도 갈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예. AI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해요. 근데 이거 샀어. 어쨌든 지금은 아직도 등 뜨고 있으니까 눌림목 들어오면 200이선 근처가 가장 좋겠죠. 5,500원 이하에서 1차 매집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다가 뭐 3,000원, 2,000원 떨어져. 어떻게? 뭘 어떻게? 더 사면 되지.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사는 시점부터 무조건 오른다는 장담하는 게 어디 있어요. 회사는 이렇게 굴러가고 있어요. 근데 밖에서 변하는 거. 금리 시장이라든가 물가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거는 우리가 좌우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로 인해 주가가 시장이 폭락하는데 그럼 무슨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업의 가치는 변했느냐? 안 변했죠. 연구원들이 그래 연구 개발하고 이제 상용화를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가 변했냐? 외부 시간으로 주가가 막 변했다. 폭락했다. 외부 변수로.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요? 철수를 해야 합니까? 이때는 인내심이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투자할 때는 꼭 2회 이상 3회를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1회 제일 처음에 투자할 때는 좀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벨리온 또 하나 어디냐면은 SV 안팀장 개인적으로는 이 기업을 이게 벤처를 투자를 더욱 좀 권유드리고 싶어요. 뭐 이유는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릴게요. 어쨌든 그 이제 탄력성에 관련해서는 리벨리온 관련해서 이 기업이 주가 탄력성이 더 높습니다. 자, 필요이사 AI는 어디냐면은 이 DS 인베스트먼트하고 TS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지금 모두들 막 뭐 2차 전지니 뭐 하면서 열광하고 있는데 뭐 저 바닥에 막 보이지도 않는 데 가서 뭐 인베스트먼트 투자한다고 안 팀장 진짜 미쳤어. 우리 두고 보자고요. 두고 보자고요. 당신이 더 많이 버는지 내가 더 많이 버는지.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근데 저도 100% 장담을 할 수는 없다만 근데 여러분 이게 내심 속에서 투자하시다 저도 그래요. 뭘 믿냐? 뭘 믿는 게 아니라 이 시대 흐름은 절대 바뀔 일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10년만 갖고 있으라고요. 그게 다 가치, 그게 이게 얼마 가치 있니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4종목 말씀드렸잖아요. 이 4종목 중에서 우리가 거기서 하나 있어요. 열심히 이 중에서 우리 딱 하나 매집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규모로 지금 매집하고 있어요. 뭐 어쨌든 여러분은 이제 그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아시겠죠? 어쨌든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은 AI 반도체 펠비스 회사들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상용화 직전까지 상용화 할 때까지 올해가 출시가 돼. 근데 올해 출시는 아직 1월 달인데 아직 모르는데 왜 지금부터 매집해?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항상 꿈이나 영화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린 개인 사는데 어떻게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도 하지는 못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꿈에서도 생각지도 못한 것을. 그래야 그럼 여러분 나는 1,000만 밖에 2,000만 밖에 없는데 몇 억을 어떻게 벌어? 그럼 그게 가능하다니까 기적이 나타나요. 근데 투자라는 금융시장은 항상 변수가 있기 마련인데 진행하다가 변수가 생기면은 그 뭔지는 모릅니다. 그때는 가서는 이제 본인의 이제 그게 이제 투자의 그런 경험과 그것으로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기적을 만들고 싶으면은 사실 간단해요. 대한민국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기술이 누군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삼성전자의 AI 반도체 그 이제 AI 페리스 파운드리라는 거죠. 파운드리는 뭐예요? 그냥 기술을 갖고 만드는 거예요. 그럼 기술을 만드는 기업들이 이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국에 ARM이 있다면은 대만의 미디어텍처럼 우리나라에 거기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지금.
그러면 삼성전자에 앞으로 용산의 AI 클러스터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뜻인가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페리스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정부에서 쭉장 살자 투자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미래 잘 먹고 잘 살려면은. 아직도 상장도 안 하는 기업을 왜 그래 열광하냐. 왜? 대한민국 미래 경제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아무튼 돈은 부럽다고 잘 투자해 보시기를 바라요. 단 얼마라도. 계속 주식 투자해서 엉뚱한 데 투자해가지고 뭐 건설사니 은행이 카카오니 뭐 그런 데 좀 이상한 데 투자하지 말고 이렇게 보도록 하시고. 자, 마지막 끝날 무렵에 뭐 하나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거 다음 특강에서 얘기하면 되는 것인데 하는 김에 주가가 미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미리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요즘에 이번 달에 이제 그 애플에서 그 비전 프로가 이제 양산 들어갑니다. 그 비전 프로가 뭐냐면은 그 XR 있잖아요. 요즘에 XR 테마도 막 어려운데 그거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그 테마뿐이지 수혜주는 아니에요. 주가 반짝하는 것이지. 그 진정 테마 그 비전 X 프로가 가장 수혜주가 누구냐면 마이크로 OLED예요. 마이크로 OLED. 그게 올레도스라는 마이크로 OLED하고 올레도스 똑같은 말이에요. OLED 실리콘으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뭐가 왜서 XR에 이게 들어가 있냐? 화질이 높아요. 화질이. 지금 현존하는 디스플레이도 화질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 디스플레이 CES 2024에서 3500 PPI를 만들어냈어요. 전시합니다, 이번에. 근데 그 작년에 애플이 삼성 디스플레이 6000 PPI를 만들어내라고 기술 사양을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기술은 3500이에요. 3500. 그냥 지금 시장 알려져 있는 그 소니가 먼저 비전 프로에 XR에 아몰레드를 공급하는 걸로 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이게 삼성 디스플레이도 1차 사양부터 공급한다는 설이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이 앞으로 이제 마이크로 LED 같은 이 관련 제품들이 점점 사양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XR뿐만 아니라 뭐 TV라든가 각종 사양이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아주 높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련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직접 수요되는 기업들을 제가 한 두 종목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진짜 비전 프로에 수요된다는 것은 이게 올레도스에 관련 이게 기업들인데 가장 1순위가 누구나 하면은 한국 컴퓨터. 자, 한국 컴퓨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삼성 디스플레이 아몰레드에 그 OLED에 PBA를 공급하는 거예요. PBA. 그 QD에도 공급하고 있고, 삼성 계열 삼성 디스에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업이 얼마나 좋냐면은 작년 한 해가 EPS가 부당 순이익이 1,050이었는데 그 2022년 올해 3분기까지 얘가 1,100원 나왔어요. 부당 순 자산은 5.6%이고 영업이율 5.6%, 배당도 250원 주네요. 기업이 아주 좋아요. 앞으로 뭐 XR이라든가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 디스플레이가 이제 할 때 이게 애플 비전 프로가 어쩌면은 테마로도 엮일 수가 있다면은 주가가 상당히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세요. 제가 이틀 전부터 말씀드렸었죠. 자, 여러분 평소에 안 팀장 페이스북 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오늘 사서 내일 팔려고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기관에서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희망이 있다고. 저는 그러니까 삼성전기 우선주도인데 작년 4분기부터 계속 올렸어요. 중간중간 여러분 잊어먹을까봐. 투자하시다 지어서 7만원 샀는데 5만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또 7만원까지 또 치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술적 분석하지 말라니까요.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이 제일 바보짓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시대의 변화와 앞으로 나타나는 이것을 이제 그게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지. 어떤 기술적 분석을 분석하면 뭐 저점, 고점, 뭐 목표, 손절가 근데 확 돈 자르는 게 더 좋습니다. 주식을 하시려면은 독하게 하세요. 독하게. 편하게 막 하려고 하지 말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근데 항상 변수가 있을 수가 있기 마련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식이란 자체가 외부 환경, 내부 환경, 그리고 기업의 자체 환경하고 산업의 환경, 네 가지 코스가 있잖아요. 어느 한 가지라도 어떤 변화가 나타날 때는 반대로 생각하라는 거죠. 삼성전기가 미국에서 금리 또 다시 올린대. 그러면 시장 무조건 폭락하죠. 그러면 삼성전기 우선주 5만원, 4만원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손절할까요? 물론
한번 팔았다가 떨어지면 다시 사도 그런 거면 좋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주식이란 거는 떨어지면서 언제 치고 올라갈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200이선 이하라는 거는 1년 평균, 그러니까 1년 내내 그 이제 주가가 제일 얕은 지수 위치에 있다는 뜻이에요. 상당히 싸게 샀는데 더 싸주면은 그러면 고마운 거죠. 왜? AI 시대는, 시대 흐름은 변하지 않는다.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냥 그게 만약에 외부 환경 금융 때문에 폭락했다. 그러면은 고마운 거지. 손절할 게 아니죠. 뭔 말인지 아시죠? 주식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그 아몰레드 중에서 이게 참 오랫동안 기술 개발해가지고 요즘에 상당히 좀 치고 가는 기업 하나 있어서 제가 하는 말씀 드릴게요. 핀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자, 아몰레드 정책할 때 그 메탈 마스크 있잖아요. 야네가 기술 개발해가지고 작년부터 예, 삼성에 공급하면서 100%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가 야네가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한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야네가 이 메탈 마스크 이제 공급하는 게 10년 동안 연구 개발한 성과예요. 매출에 지금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몰레드에 상당히 수혜를 많이 받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핀스라는 기업을 하나 추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예? 아시겠죠? 앞으로 마이크로 OLED도 좋고, OLED도 좋고, 이게 디스플레이 과정 중에서 이 시장이 상당히 급행작게 성장할 겁니다. 야내 기술이 지금 상당히 채택이 많이 되고, 올해가 시장 점유율가 1위로 등극해버렸어요. 뭐, 솔직히 뭐, 야내, 아직은 별 볼 거 아니지만은, 이게, 뭐, 한번 보세요. 예, 그게 그 연구개발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아, 1시간 반이나 했네요. 그러니까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S 2024는 과거 몇 년 CS하고 다르다. 뭐가 다르냐? 과거에는 기술을 제시한 것 뿐이고, 상품 상용화는 지금까지 한 번도 출시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출시된 거는 이제 나무가처럼, 3D로 이제 그 뭡니까, 인식하면서 이제 로봇 청소기나 이런 것은 나무가도 많이 갔죠. 옛날에 제가 출제했던 지금도 가고 있죠.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제품이 채택됐을 때, 이런 기술적 분석, 기술, 저도 옛날 기술적 분석이 아주 중요했는데, 기술적 분석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이제 산업에 나타나는 변화, 제품에 이제 이런 것을 잘 공부하다 보면은 좋은 기업들이 많이 보여요.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업들이. 그 주식이라는 건 사람들이 몰라야 돼요. 몰라야 돼요. 다 알고 나면은 진짜 재미없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을 발견했다면은 잘 인내심으로 투자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얘기하고 이게 기술이 상용화가 되면은 얼마나 파급력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더욱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자는 거죠. 거기 뭡니까? AI 반도체. AI 반도체 펠리스가 왜서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렸죠. 국가 운명의 존재예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 뭐 가치를 따져준다면 바보짓이지. 바보지. 아마 얼마지는 모르도 최소한 1년 이상은 투자해 보세요. 아시겠죠? 많이 올라도 손절하려고 하지 말고 안빈장처럼 한 800% 수익 한번 내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AI 세계에서는 10배, 20배, 30배씩 이렇게 갑니다. 매 2배가 아니라. 아시겠어요? 꿈만 같죠? 네, 뭐 도달하기 전에 꿈이죠. 안빈장 해냈잖아요. 여러분도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어지가 인내심 없어서는 못합니다. 자, 그렇게 보도록 하시고. 그래서 이런 AI의 변화를 여러분 뭐 이렇게 뭐 시장 가치처럼 뭐 남들처럼 이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니 해도 AI가 앞으로 대세요. 중심이고. 이걸 벗어나지 마세요. 뭐 건설니 뭐 은행이니 뭐 카카오니 뭐 이런 거 제발 바보짓 하지 마시고. 그리고 자, 이렇게 일단 AI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AI 이제 이런 펠리스 회사들도 좀 보도록 하시고, 보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은 이 CS 한번 봅시다. 나올 거예요.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오늘 그 기아가 컨퍼런스를 했는데, 기아가 먼저를 공시를 했어요. PBV하고 HDV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앞으로 자동차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소프트다. 이런 뜻이에요. 뭐 말인지 알겠죠? 소프트 인공지능이다. 자동차 안에서 그냥 교통 이동수단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한다. 기능별로.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게 SDV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결론을 간단히 말하면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뭡니까 ADAS라든가 자율주행에 관련 이런 그 솔루션 기업들이 앞으로 수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좀 말이 좀 많이 어려운데 결론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예. 그냥 기업의 환경이 변하다라 항상 호칭을 바꿔서 얘기하는 거야. PBV나 SDV나 내가 보기엔 같은 말인데 그냥 영어 단어 문자만 좀 살짝 변형된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그 로봇 산업에도 지금 그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이제 그러니까 로봇 제조보다도 솔루션을 좀 한번 보도록 하세요.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 올해 삼성전자에서 그 뭡니까 그 이제 로봇을 이제 출시한다니까 좀 이 시장의 변화를 잘 한번 보도록 하시고 제발 2차 전지는 투자하지 마세요. 2차 전지 투자는 제일 바보예요. 2차 전지 투자할 바에 수소에 투자하세요. 예? 나중에 수익률이 2차 전지보다 몇십 배 나올 거예요. 자, 시간 너무 오래 걸리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근데 어쨌든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AI에서 하나 고르도록 하시고, 그리고 더 여유 되시면은 뭐 아몰레드나 이런 쪽에 하나 더 베팅하셔도 되고, 꼭 한 종목만 하세요. 반복적으로 여러 개 사는 것은 그거는 현명한 투자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그냥 나는 그냥 용돈 투자 뭐 좀 수익 내기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이면 오케이. 그냥 본인이 알아서 잘 하시고. 근데 나는 진짜 투자 세계도 원대한 꿈을 갖고 있다. 근데 나는 낼 회비가 없어. 근데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단지 그 경제학을 졸업하신 분들이어야 돼요. 기초지식은 다 갖고 채권, 환율 이런 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런 거 모든 기초 하에서 그리고 난 금액이 작은데 주식식으로 발전하고 싶다. 막 이러시면은 언제든지 안딘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터득해서 뭔가 주식 세계에서 뭔가 하려고 하지만 그거 진짜 제일 바보짓이에요. 저도 혼자서 이거 막 터득하려 하다가 7, 8년을 헛세월만 보낸 거예요. 세월이 여러분 인생 어쨌든 저는 선생님을 잘 만나가지고 어쨌든 제가 바닥을 잘 탈출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진짜 투자를 잘 하시고 싶으시면은 언제든 한번 연락 주세요. 저는 회비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는 만약에 혼자 산다면 충분히 평생 먹고 살 돈은 있어요. 회비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하겠다는 그런 의지만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얼마든지 제가 그 아는 만큼은 여러분께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CS 기간 동안 목요일쯤에 방송 한 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